안녕하십니까. 핵심을 콕 짚어드리는 핵콕TV의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담한 실패이거나 이미 아니면 참담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정권 초기에 경제 정책이 이런 식으로 정말 절대 다수가 실패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이런 경제 정책이 입안됐을까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본 결과를 좀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라는 것은 항상 그 대통령실, 소위 Office of the President는 항상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죠. 하나는 소위 이념 그룹입니다. 소위 개혁파죠. 정말 불타는 정말 비전,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무언가 나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어떤 이념 그룹이 있고, 나머지는 그 이념 그룹을 도와서 이걸 실제로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전문가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 이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념 그룹은 대개 이런 행정이나 이런 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두 그룹 간에. 또 하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 진용을 짜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다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첫 1년 반 동안의 청와대의 그 작동 과정이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입증하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소위 그 아젠다를 가지고 사실, 정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아젠다죠.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이 평등, 부의 평등, 소위 더불어 잘 사는 사회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회를 구축하자는 이 어떤 비전, 이 두 개가 이제 이 정부의 제일 중요한 아젠다인데, 되돌아보면은 이 첫 번째 아젠다는 저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취임 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내고, 전 세계로부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어떤, 공감대와, 그 다음에 그 관심과,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이끌어냈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소위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이 아젠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참사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두 아젠다가 그 결과에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극명한 이 대조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청와대 내에 이념 그룹과 전문가 그룹 간의 조화가 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 아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진짜로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들이 거기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은 천하가 아는 정말 외교 전문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런 관계, 특히 미국과의 그 외교적인 관계를 하는데 아주 정말 안성맞춤의 분이고, 또 서훈 국정원장은 정말 평생을 남북관계의 정말 그 미묘한 모든 그런 그 군사적인 안보적인 외교적인 이런 거를 갖다 다뤄온 정보적인 이런 거를 다뤄온 사람이고,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평생 다뤄온 분이죠. 그 세 전문가가 탁 붙으니까 그 청와대 내 이념 그룹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임종석 실장 이런 분들은 확실한, 그러니까 사실 이념 그룹은 별로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이분들이 확실하니까 따로 임명할 필요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가 그룹과 이 이념 그룹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성과를 거둬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참 이거와 굉장히 대비됩니다. 그 첫 번째 그룹과는. 이념 그룹에는, 이 두 번째 아젠다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념 그룹만 있었고 전문가 그룹이 없었습니다. 사실 청와대, 저도 뭐 청와대 잠깐 있어봤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이 경제만큼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가 잘 없죠. 사실 경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마치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의 몸에는 뭐 온갖 변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혈압도 있고, 체온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뭐, 효소가 어떻고, 뭐, 각종 장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조화롭게 움직여야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경제하고 비유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라는 그 정말 전문가 그룹이 몸을 다루는 데 필요하듯이 경제에는 정말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역대 정권을 보면은 취임 초기에는 항상 그 정말 전문가가 경제를 맡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YS 시절은 박재현 경제수석, 뭐 미국 박사에, 경제학 박사에다가 금융통화위원회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쪽만 평생을 해온 분이랬고, DJ 정부 때는 김태동 경제수석, 예일대학 경제학 박사에 평생 대학 교수로서 경제만 그걸 해온 분이고, 세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정우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지 않습니까? 평생 경제를 갖다가 다뤄온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그다음에 이분은 그 경제부처에 평생을 있었죠. 사실 경제 관료로 평생을 지낸다는 것은 정말 경제 전문가로 성장하는 정말로 어떤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이걸 갖다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리스크를 재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데 평생 그거를 했으니까 전문가일 수밖에 없었죠. 박근혜 시절에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모든 그거를 이제 다 충분히 경험한 경제관료 출신이죠. 뭐 최고 엘리트 경제 관료라고도 다들 많이 인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전부 전문가 그룹이 경제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이 이 문재인 정부의 소위 경제는 불행히도 이념 그룹만 있었지 전문가 그룹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압니다. 오랜 기간 알아온 분인데 참 개인적으로 훌륭한 점이 많은 분이죠. 지금 요즘은 뭐 욕을 많이 먹고 계시지만 이분은 미국 대학 교수 출신이고 그다음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혈혈단신으로 삼성그룹이라는 거대 그룹과 정말 일전을 벌려서 우리나라 재벌계에게 큰 기여를 한 분이죠. 네. 그러나 불행히도 이분은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분은 경영학 중에서도 재무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재무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내부의 돈 흐름을 연구하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주가가 오르고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 분이에요. 평생을 이거 해온 분이에요. 한 번도 경제 정책의 정책이나 그걸 갖다가 입안하거나 그걸 실행하거나 이거에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의 사령탑을 맡았었죠. 둘째로 그런 분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은 홍은표 수석이신데 이분은 경제학자긴 하지만 부경대학 교수로서 경제학 교수로서 경제학자긴 하지만 이분은 완전히 이념파에 속하는 분입니다. 왜? 이분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을 주창하고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왔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거 뭐 이런 거보다는 그거 실행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객관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랬다는 거죠. 그럼 한 분 남는 게 경제보좌관, 대통령 경제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건 우리 김현철 교수, 서울대 교수인데, 뭐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이분도 경영학자세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분이에요. 일본 기업, 특히 일본 전문가죠. 일본의 뭐, 후지필름이라든지, 뭐, 아사히, 맥주, 이런데, 그걸 자문해주고, 일반 경영계를 자문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맡은 가장 중요한 세 분이 경제를 모르는 분이었거나, 아니면 경제에 이미 한 곳에 필이 꽂혀서 전문성보다는 이념성이 강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에 김동연 부총리가 있지 않냐? 물론 있었죠. 그러나 저도 뭐 옛날에 봤습니다만 정권 초기에 행정부의 장관이 청와대 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청와대가 워낙 세니까. 청와대가 결국은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도 뭐 김동연 부총리 나름대로 장하성 실장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까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죠. 그러나 청와대가 이미 진용이 그렇게 짜있을 때 그걸 갖다가 경제부총리, 특히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하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그걸 갖다 방향을 바꾼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진용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 제대로 심각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그게 됐을까? 주 50시간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혁파로서 빨리 이거를 소득주도 성장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불탔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경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사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지금 그 꽃을 피운 남북 관계하고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아젠다라고. 다행히 이번에 이제 신임 정책실장이 바뀌었는데 김수현 실장이 이제 또 정책실장이 되신데 이분이 불행히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세요. 이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청와대에 계시지만 계속 이분이 한 거는 사회 쪽에 해서 뭐 환경이라든지 뭐 시민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공해온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실지 의문이고 또 본인이 아마 잘 안 하려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희망을 거는 거는 우리 경제수석이 윤종원이라는 그 정말 전문 경제관료 출신이죠. 그죠? 재무부, 재정경제부, 뭐 경제정책국장도 했고, IMF 이사도 해서 국제감각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부처의 그 특히 경제 정책 기획과 이거 실행 이런데 평생을 이렇게 종사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경제적인 고려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행히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를 정말 챙기겠다 해서 정기적으로 경제부총리와 만나고 또 회의도 주재하고 하면서 정말 그걸 하는데 다 바라건대 윤종원 수석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전문가 그룹이 청와대 내에서 경제 문제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지 못할 때, 즉 청와대의 진용에 전문가 그룹과 이념 그룹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